네, 반갑습니다. 네, 조병식입니다. 저는 이제 경주에서 자연의원, 자연치유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2년 전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과천에서 자연치유 아카데미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제목이 이제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또 우리 박영일 실장님, 우리 이재영 원장님도 다 좋은 말씀 하셨겠지만 다 내용이 이 내용이죠. 실제 지금 이게 현대의학의 3대 요법이 과연 암 치료에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바람직한 치료인가 이런 측면에서 물음표가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많이들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12년째 하고 있는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아마 되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암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요인이나 잘못된 시기, 생활 습관 요인이 크다는 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요즘은 상식적으로 상식화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주로 유전자 발현을 잘못해서 이게 후선 유전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돌연변이, 암의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변형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80%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활성산소, 염증, 호르몬 문제, 환경오염 문제, 노화, 식이습관, 스트레스, 면역 불균형 이런 것들 과정으로 가면서 또 결국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 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 암세포로 바뀌는 데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가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해독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몸에 노폐물 독소가 계속 쌓이는 이런 게 또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세포 유전자 변이 문제는 우리 박영일 실장님이 주로 이제 암줄기세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저는 오늘 주로 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가 이제 하루아침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세포의 변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세포막이 손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와 노폐물 독소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 각종 염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상인들도 많이 이제 평소에 많이 앓는 질환들이죠. 이렇게 염증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세포막이 산화가 되면 세포 기능은 50%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100개에서 1000개 사이인데 보통은 1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얘의 주요 기능은 대사 기능이죠.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얘가 산화가 되고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사 기능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세포 기능이 10%밖에 되지 않고 이제 염증이 더 악화되어서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동맥경화, 십이조장 궤양, 교훈병 이런 좀 더 악성화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부전세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핵이죠. 핵이 이제 DNA가 여기에 있으니까 핵이 변이가 되면 당연히 이제 DNA 변이에 의해서 양성 종양, 악성 종양. 그래서 이
이제 암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닌 거죠.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염증이 악화되어서 암이 되고, 그다음에 또 경화가 악화되어서 암이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오늘 주요한 주제는 암은 대사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대사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이제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우리 몸은 한마디로 이제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고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게 3대 영양소죠. 이게 다 이 T세이 사이클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다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대사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젖산이 생기고요. 또 과산화물이 생깁니다. 이런 젖산, 과산화물 이게 이제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암은 대사질환이라고 보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서로 이제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상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죠. 38개 에너지를 만듭니다. ATP. 주 에너지는 ATP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사 과정은 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합성 과정을 같이 거치거든요. 그런데 암세포는 포도당도 활용을 하지만 주요하게는 젖산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글루타민, 케톤, 지방산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암세포는 포도당이 없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특히 이제 암주기 세포는 이 젖산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 글루코스 포도당을 활용해서는 2개밖에 못 만듭니다. 대사 이제 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정상세포는 포도당 1개가 들어가면 38개를 만드는데 얘는 2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끌어 쓰는 게 훨씬 에너지율이 낮으니까 훨씬 많은 포도당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또 젖산을 활용을 하는데 이 락테이트가 젖산입니다. 얘는 이제 18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젖산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정상세포는 글루코스가 들어가면 이 과정에서 이 2개를 만들고 이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이 크랩스 사이클에 들어가면 36개 만들고 합해서 38개입니다. 그런데 얘는 암세포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2개밖에 만들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이 크랩스 사이클에 들어가서 또 주로 젖산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에너지 흡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어쨌든 이 암세포도 자기가 생존하고 정식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정상세포가 가져가야 될 포도당을 얘네들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 젖산, 뭐 케톤, 지방산, 글루타민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제 암세포가요 활성산소를 내어서 이 정상세포는 더 억제를 합니다. 정상세포는 파괴되도록 하고 정상적인 대사 기능을 못하도록 오히려 억제하고 이 정상세포가 만드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정상세포에 해를 미치면서 예, 정상세포의 대사산물은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런 이중 전략을 아주 똑똑한 놈이죠. 그래서 잘 죽지 않고 계속 정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특성은 기본적으로 얘는 단세포라는데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합동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전혀 별개의 세포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오로지 기여를 하고 자기 사명은 그거라는 거죠. 오로지 이제 무한정식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세균이 무한정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온코진이라는 암 유전자를 켜고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끄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앞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젖산이 이제 얼마나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히 해로운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젖산이 또 암 전이의 핵심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젖산이 대사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젖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고 뭐 몸도 차지고 두통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 요인인데 얘가 또 이렇게 면역을 억제합니다. 면역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잘 정식시키게 하고요. 또 이 전이도 얘가 또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젖산이 암 전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젖산이 이제 암을 억제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생기면 우리 몸에서 이제 폐하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되는 주 요인이 또 이 젖산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면역이 억제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폐하가 7.4지 않습니까? 우리 정상 인체는 이제 야가 알칼리인데 계속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폐하가 이제 6점대, 더 심하면 5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6.5 정도 되면 암이 잘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폐하를 올리는 게 제일 관건이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들어오면 폐하 검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보면 암 전이도 촉진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생혈관도 촉진하고요. 그 결과로 암 정식이 또 촉진이 되고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당연히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내서 잡아먹고 파괴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암이 더 잘 생존하게 되고 정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젖산이 면역 억제를 통해서 암을 정식시킨다. 이제 요 이야기고요. 앞에 폐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암 조직이 있으면 이게 이제 폐하가 6점대라 그랬죠. 어떤 이게 수술 항암 방사선하고 오신 분들은 또 5점대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암 조직 주변에 이 활성산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또 이제 또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이죠. 또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고요.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혈액 검사로 CRP 가지고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 조직 주변에 염증 물질이 또 과다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또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염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염증 물질이 또 과다하게 생기고 더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젖산이 이제
제가 저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셀 저널지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 조직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또 밝힌 겁니다. 그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앞에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이게 주변 환경을 이제 제가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걸 조금 우리가 세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저산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암 정식을 시키는 환경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1차적인 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치료의 핵심이다. 이것이 암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제가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또 염증 환경을 조절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암도 대사질환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결론은 암도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사질환의 주된 원인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거죠. 이 산화 스트레스는 언제 생기느냐? 잘못된 먹거리, 지방식, 고칼로리,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주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당뇨도 만들고 과산화지질을 더 많이 만들어서 혈관 질환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젖산, 과잉 수소가 생기면 젖산이 또 대량으로 발생하고 과잉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암을 만드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산성화, 체액이 산성화되는 거, 이제 폐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암을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폐하가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폐하가 떨어지는 주된 원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동물성 포화지방산, 이 두 가지가 특히 활성산소를 많이 만듭니다. 단당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 먹지 말라는 것이 이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못 먹게 하는 게 이거죠. 얘가 또 이제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또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이고요. 그다음에 공기 오염 물질, 지금 뭐 미세먼지, 뭐 이렇게 황사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또 발암 물질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중금속 뭐 이런 것들도 또 우리 몸에 혼란을 일으켜서 또 발암 물질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여기에 늘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암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암 환자 본 지가 15년째 되었는데 이 이제 연령대도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가 25분씩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수분들은 30, 40대가 주예요. 여자분들은 뭐 30, 40대가 주고 이전에는 5, 60대, 70대가 많았거든요. 60대, 70대가 뭐 반 이상이었고 50대 뭐 좀 꽤 있었고 이랬는데 요즘은 50대가 주고 30, 40대가 70대보다 많아요. 20대도 꽤 오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암이 안 생기는 거는 정말 행운이다라고 할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환경 자체가. 근데 이제 그나마 암이 조금 예방이 되고 억제되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신 분들입니다.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작곡류, 채소, 과일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챙겨 드신 분들은 암이 그래도 좀 예방이 되고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안 하면 늘 여기 노출되면서 몸이 산성화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 전략이라는 것은 세로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제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얘는 정상세포에서도 마찬가지고 암세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작전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에너지 어쨌든 이제 에너지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죠. 정상세포도 에너지를 만들고 암세포도 당연히 또 이 에너지원을 갖다 쓰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암 하는 분들에게 모든 대사질환 자들에게 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우리 암 하는 분들도 이제 늘 우리가 현미채식 식이요법 소식하시라 그러고 운동 잘 챙겨서 하시라는 게 바로 이 대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우리가 포도당을 정상세포들이 특히 근육이 많이 갖다 쓰거든요. 7배에서 20배 이상 써요. 포도당을. 그러니까 암이 가져갈 포도당을 정상세포 이게 근육들이 갖다 쓰니까 당연히 암세포에 가는 먹이들이 모자라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는 것은 우리가 장단지의 근육이 80%, 이게 전체 근육의 80%나 되니까 매일 2-3시간 걸으면서 장단지를 키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산소 운동 80%, 또 근력 운동 20%를 추천하는데, 뭐 상체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한 20% 정도 해서 또 근력을 키워주면, 이제 이 근력이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포도당을 갖다 우리가 정상세포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근육이 늘기 전에 미토콘드리아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 하는 분들의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숫자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정상인들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인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이죠. 일단은 이제 식이요법 기본은 저칼로리, 저탄수화물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게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기본이 소식이고 현미채식이고 그런 거죠. 근데 기본이 저칼로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리가 많으면 당연히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활성산소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또 암이 또 이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과잉하게 되면요, 이게 과식이죠. 과식을 통해서 이 비만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이 생깁니다. 결국 이제 대사증후군 비만이 이제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이 올라가고요. 고인슐린 혈증, 이게 이제 당뇨로 가게 되고요. 당뇨는 만병의 근원이고 암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당뇨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암 유전자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호르몬이 과잉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도 이 신생혈관을 촉진하는 것들이 많이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팩터 시그널링, 이게 이제 암세포로 유전자 변이를 만드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암 발생과 정식이 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암 전문가들이 수술하거나 방사선 하시면서 무조건 잘 먹으라 그러죠.
예, 뭐 이거 또 항암 치료 이겨내려면 무조건 잘 먹으라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얘기는 영양 섭취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영양학은 아직도 칼로리 영양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칼로리 섭취가 많은 것은 오히려 암을 촉진시킨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잘 챙겨 먹어라. 이것도 순전히 엉터리입니다. 예. 고기 안 먹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양을 보충할 수 있고 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에너지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식과 칼로리 제한을 하고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면 염증도 억제되고요, 이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요, 암 시그널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암 발생과 정식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제한하고 소식하는 게 여러분들 암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이요법이 왜 이게 가장 기본인가를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장애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순환장애 문제를 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이재용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혈관이 4차선에 비유하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요. 노폐물 독소가 또 혈관이 쌓여가지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3차선으로 되면 이게 이제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염증이 잘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두면 2차선으로 갑니다. 더 좁아지면 완전히 고혈압 당뇨 환자가 되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가 더 심해지면서 부전세포 단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완전히 이제는 1차선 막히는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겠죠, 정상세포에. 그러면 암세포로 갑니다. 유전자 변이가 되어서. 이 과정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양이 생기는 원인, 제가 두 번째로 드는 게 순환장애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기혈순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의학,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순환을 이야기하는데, 현대학에서는 기순환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기순환과 혈액, 림프순환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혈, 경락의 이런 기순환도 좋아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염증, 경화, 섬유화, 종양, 세포로 되는 과정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하는 분들이 보면 늘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순환 장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장애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와 독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순환 장애 만들고, 이제 앞에 또 이제 제 대사 문제 이야기하면서 활성산소, 젖산이 많이 생기면서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또 정상세포를 파괴시키고 순환장애를 만드는 게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독소, 잘못된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을 들려면 영양 불균형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산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이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걸 이제 그거는 다 요즘은 상식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섭취를 못한 거죠.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의 영양 불균형이 7,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하 올려야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과정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 생기는 과정을 병리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과식, 급식, 폭식, 야식, 그 다음에 독성 음식.
제가 과식이 주된 원인이라는 건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래, 앞자가 보면 입구자 3개가 산처럼 쌓인 겁니다. 한자로. 예. 옛날부터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래 급식이나 폭식이나 야식도 굉장히 해롭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먹거리들, 요즘 먹거리들이 전부 다 가공식품들을 먹으니까요. 영양가는 없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예, 인스턴트 식품들, 예, 뭐 그냥 간편하게 먹는 거죠. 영양가는 없고, 이게 다 노폐물 독소가 됩니다. 제대로 소화분해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산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암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암세포들이 젖산, 뭐 케톤, 뭐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하는데 암세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소화기 계통에 또 쌓입니다. 예. 이제 노폐물 독소죠. 예. 이게 이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전신에 파급이 되고 각 조직에 쌓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혈액과 림프액 조직액은 끈적끈적합니다. 예. 혈관벽은 두꺼워지고요. 순환장애 생깁니다. 혈관, 림프관 막히고요. 그러면 정상세포에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로 변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산소, 영양소가 암치료제입니다. 암치료제. 그래서 이게 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제 암세포가 처음에는 암줄기세포는요, 젖산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포도당 없이도 영양소 공급이 안 돼도 얘네들은 ATP를 16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이제 산소 없이도 혐기성 세포예요. 암줄기 세포는 저산소 구역에서 생깁니다. 산소 없이도 얘네들은 젖산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막힌 환경에서 산소 공급, 영양소 공급이 안 돼도 얘네들은 정식을 잘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갈등, 정신적 외상, 뭐 이 분야는 우리 이정 원장님이 가장 전문가시니까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고 얘네들이 암을 증식시킵니다. 그 다음에 혈관 수축하면 순환장애 생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암이 자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도하는 단백질이 활동이 안 됩니다. P53 유전자가 이게 이제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NF-kappa비라는 게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능, 배설기능, 면역기능도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암이 증식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만듭니다. 전이도 마찬가지고요. 전이도 이제 급속히 일어나는 게 이제 호주의 연구진들이 발표하기에 암 전이의 고속도로를 낳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림프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림프를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또 이렇게 암을 만들고 정식 전이 이런 또 요인이 되는 거죠. 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는 꽤 해왔는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암줄기 세포도 우리 주로 박영일 실장님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암줄기 세포 이야기는 이 저산소 구역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암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면 이 혈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산소 구역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 빨간 암줄기 세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 없이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젖산을 활용해서. 그래서 얘네들한테 또 영양 공급을 해요. 일반 암세포들에게 얘네들이 잘 증식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얘네들한테. 그래서 이제 요게 암줄기 세포들입니다. 얘네들은 산소가 없는 구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반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모세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암 치료 패러다임,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은 또 바로 이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것. 네, 그거는 앞에서 공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암 자연 치유법도 이 암줄기 세포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줄기 세포가 저산소 구역에서 생기고 또 이제 처음부터 암줄기 세포가 생기는 거는 영양 부족과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거죠. 예. 영양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이것도 앞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예, 엽산, 콜린, 메치오닌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이 암줄기 세포가 바로 생깁니다. 예, 또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간염 바이러스나 자궁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암줄기 세포를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위암 환자들 헬리코박터 발견이 되면 이거는 거의 암줄기 세포암이다 보시면 되고요. 예, 간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암줄기 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전자 분화요법이죠. 우리가 유전자 조절 분화가 발현이 잘못된 걸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암 억제 유전자는 다시 켜주고 암 유전자는 끄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전자 분화요법. 이것을 조절하는 천연물을 쓰는 거. 예. 요게 이제 앞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더 기본적인 겁니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줄기 세포가 생기지 않는 몸의 환경, 암줄기 세포가 정상 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암자연 치유법은 조금 더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치유라는 말은 이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자연 치유법이냐라는 거죠. 이게 신체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작동을 바로 잡아주면, 바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면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치유입니다. 모든 질환은 다 자연 치유됩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 이 만성질환 그동안 치료한 걸 헤아려 보니까 한 100여 가지가 돼요. 어떤 분은 한 분이 30가지의 병을 가지고 와요. 완전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손상이 생기면 이게 자가 진단을 해요. 손상 입은 걸 인식을 하고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정상 조직을 배치하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유전자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의 능력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이제 손가락이 칼에 베어도 뼈가 부러져도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반을 떼줘도 두세 달 만에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다 저절로 낫고요. 동맥경화도 20-30년 약 달고 있는 분들도 두세 달 만에 약 다 졸업하고 다 좋아지십니다. 현미 채식만 하고 운동만 해도 혈관 청소가 다 되거든요. 고혈압, 당뇨는 70-80%는 한 달 만에 약을 다 졸업해요. 다 정상화되는 거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수술하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좋아집니까? 다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이게 자연치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치유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절로 좋아지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암이 생기고 대사질환이 생긴 게 고칼로리, 지방식, 스트레스, 환경오염물질, 흡연, 바이러스 이런 데 노출이 되면서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세포가 파괴되고 노폐물 독소가 쌓이고 이런 걸로 몸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 치유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해독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상처를 입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게 재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치유력은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인체의 해독 재생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해독을 다 해요. 대소변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간에서 또 신장에서 피를 걸러서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고
들어오는 노폐물 독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사산물, 대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고, 뭐 중금속, 뭐 발암물질, 뭐 마구 들어오죠. 그러니까 대사 능력이 이제 우리 인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독이 제대로 안 돼요. 네,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정상세포, 정상대사, 정상해독이 안 되면서 암이 생긴다. 이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대사가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 원인은 식습관,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이걸 또 바로 잡아줘야 되고 해독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이게 자연 치유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원인 치료인 거죠. 암이 생긴 잘못된 이게 세포가 파괴가 되도록 내버려두고 계속 해독이 안 되도록 쌓이도록 내버려두고 대사가 잘못되도록 계속 내버려두면 그게 점점 10년, 20년 되면서 이제 암이 생기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인병이 아닌 게 이제는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 20대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40, 50대 정도 보이시는데 이제는 뭐 저도 이제 50대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어릴 때는 그래도 자연식 하고 뭐 뛰어놀고 운동하면서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요즘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 갇혀 살고 환경 나쁘고 뭐 안 좋은 이게 먹거리 먹고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암이 빨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법이 뭐냐? 이 식습관, 생활습관 바로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암이 이제 진행이 좀 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90% 만성질환, 대사질환은 앞에서 이야기한 생활습관, 식습관만 바로 잡아도 다 좋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두 달 만에 고혈압, 당뇨 약 다 졸업하고 정상화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된 분들은 두세 달, 서너 달, 뭐 6개월 내로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까지 진행되신 분들은 사실은 초기암 환자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초기 암에 만약에 딱 오시면 뭐 다른 거 일절 안 하고 식습관, 생활 습관만 바로 잡아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수술, 항암, 방사선 다 해서 재발 전이되어서 오시니까 이거는 뭐 당장 뭐 이제 뭐 이렇게 여명 기간이 10개월, 평균 10개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시니까 이게 참 이걸로만 가지고는 힘든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자연치유입니다. 이 자연치유력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연 환경에서 영양요법, 운동요법, 해독요법, 면역요법, 정신요법, 심신의학 이런 좀 더 노력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태주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독하고 적극적으로 면역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대사를 개선을 하고 이 과정입니다. 제가 앞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암을 만든 원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앞에 1번은 조금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암세포는 무한정식을 하죠. 이렇게 무한정식을 하는 것들은 앞에서 특징들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얘네들은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산소, 영양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산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만든댔죠. 암줄기세포 이야기예요. 정상세포는 산소 좋아하죠. 에너지 포도당 대사를 해서 만듭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와 암세포, 특히 암줄기세포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이게 치료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암을 자연치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암이 더 이상 정식할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인데 책 표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암세포가 더는 자랄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암 극복의 열쇠다. 예. 제가 이제 이 정의를 내린 거는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개정판으로 난 거고요. 제가 암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얘네들이 이제 이 환경이 이제 산소가 모자라고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환경에서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산소 영양소를 듬뿍 공급을 해서 이 암줄기세포가 체세포, 정상 체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는 거죠. 예. 파괴되는 게 아니고요. 정상세포로 바꾸는 겁니다. 예. 정상세포로 바뀌는 건 앞에 공부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뭐냐? 요 5가지입니다. 예. 일단 노폐물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노폐물 독소가 쌓이면 이게 환경 자체가 이게 이제 대사산물이 쌓이고 뭐 이게 염증 물질도 많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암세포 좋은 일 시킨다 그랬죠, 그죠? 암세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환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세포의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해서 정상세포가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예. 정상세포는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에너지 관점에서 보는, 대사 관점에서 보는 암치료법이에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이제 노폐물 독소를 제거해서 해독을 하는 거, 정상 해독을 하는 거, 해독 능력이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해독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노폐물 독소가 제거가 되면 순환이 개선이 되고 세포도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순환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영양소를 듬뿍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은 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영양소, 영양요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 아무리 잘 해도 이렇게 하면 암줄기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분화됩니다. 이거 아무리 잘해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말짱 헛겁니다. 계속 활성산소 생기고 암세포가 증식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몸이 산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순환장애를 일으키거든요.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증강을 시켜서 면역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일반 암세포는 면역세포들이 역할을 해요. 다 이제 얘네들이 잡아먹고 파괴하니까.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게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면역만 높여가지고는, 그렇게 다 안 돼요. 암줄기세포는 면역 높여도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이 대체의학하는, 통합의학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해독과 면역요법이에요. 해독과 면역요법, 영양요법,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심신의학,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암이 좀 줄어들다가 또 지나면 또 커져요. 그 이유는 암줄기세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도 이제 이게 암이 이제 석 달 만에 제가 3cm 되는 암을 완전히 CT상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석 달 뒤에 또 찍으니까 또 자라고 있어. 제가 물론 이게 CT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암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분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방심해서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또 암을 키워온 거죠. 어쨌든 이제 면역이 이분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이 많이 줄었지만 결국은 암줄기세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는 전체 암에서 1, 2%밖에 안 되니까 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 암세포들이 90% 이상 줄면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암이 없어진 게 아닌 거죠. 또 몇 달 뒤에 또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완화하고 조절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면역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암이 증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신 해독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관 청소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그 다음에 세포도 청소해야 되고요. 이게 화학물질이나 이제 특히 중금속 이런 거는 잘 해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는 킬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혈관 청소를 하면서 해독을 합니다. 장성소, 신장 청소, 간 청소, 뭐 이런 각종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해독요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은 운동이 최고죠. 매일 산행, 산책, 저희 이제 기술연 단전호흡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 최소한 2-3시간. 최소 만보 걷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풍욕, 반신욕 이런 것들이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산소는 뭐 어떻게 얻나? 이거는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 자연 생활하는 거죠. 여기 뭐 가평도 굉장히 서울 도심보다 훨씬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은 산소 농도가 19%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소 농도가 21%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나 공기 좋은 데 가야 21%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산소 농도가 높은 데서 생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죠. 예, 산소를 더 많이 마시는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도 복식호흡이 또 도움이 됩니다. 폐활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영양요법입니다. 영양요법의 기본은 자연식이죠. 현미채식. 예. 예. 그래서 일절 가공식품을 배제하는 겁니다. 예. 가공식품은 영양이 다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엔 좀 더 이제 영양요법을 위해서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 미네랄, 요 기본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식사만 가지고는 보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정상인의 건강한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이 필요해요. 그냥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꼭 이거는 따로 보조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기 먹지 않아도 아미노산으로 충분히 공급이 되는 거죠. 예. 칼로리는 별로 필요 없어요. 1500칼로리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운동하는데 활동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밥은 반공기 이하, 무조건 반공기 이하, 현미로 반공기 이하로.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에서 자연생활하시고 좋은 먹거리, 유기농, 무농약, 최소한 이런 식사를 하시고 좋은 잠자리 문제는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수맥이 흐르는 잠자리에 주무셨거든요. 90%가 그래요. 이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감마선이 나옵니다. 이게 방사선이 유전자를 변이를 시켜요. 그래서 무조건 방을 옮기셔야 됩니다. 수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뭐 몇 가지 보조식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해독 작용을 하고 혈액을 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포도 재생하고 면역도 높이고 요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식품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요법이죠. 얘가 이제 NK세포잖아요. 암세포고 얘가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암세포막에 구멍을 뚫고 독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고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면역력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 그래서 이제 얘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건 아마 지금 해암에서도 그런 검사를 하고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세포 능력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게 우리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검사해서 쓰는 거죠. 이런 많은 면역식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면역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면역을 제일 많이 높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면역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1000밖에 안 되는 면역이 40일 뒤에 1600까지 올라가고요. 이 정상인이 2300에서 2800 사이거든요. 7개월 입원 치료하신 분은 이렇게 면역이 쭉쭉쭉쭉 올라와서
면역이 정상화되어서 퇴원하면 이분은 재발 전이가 안 됩니다. 지금 진단받은 지 4년 반 되었는데 대장암 3기 C입니다. 제가 항암 2번 하고 오신 분을 항암도 중단시키고 자연치유한 분입니다. 재발 전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작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정신요법입니다. 명상법, 호흡법, 이완요법, 이거는 혈압이 뭐 제일 전문적으로 우리 이재영 원장님 하시니까요. 이걸로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조절해야. 그래서 이거 잘 안 하면 백약이 무효다.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요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식품들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염물이 앞으로 암 치료의 대세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박영훈 실장님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제 하나 개발하는 데는 10년 넘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요즘 임상들 많이 하는데 뭐 면역항암제 요즘은 뭐 굉장히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또 거의 1년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비아람 연구소하고 저희 임상 동아바이아가 암학회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실험실 실험 정도와 동물 실험 정도에서 그치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염물들은 다 몇백 년 동안 사용해 왔던 아주 안전하게 다 이렇게 검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실험실이나 이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가 먹어서 그대로 효과가 있다. 이건 100% 아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 변이에 맞는 맞춤형 전염물 이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함께 하는 게 유전자 분화요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 치유 5가지 방법과 유전자 분화요법 전염물을 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하면 훨씬 기존의 수술 항암 방사선보다 삶의 질도 높이고 제가 이제 쭉 그 임상을 한 게 저희 학회에서 작년 올 6월 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치유 사례를. 10명의 환자 치유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 대부분 이게 사기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방암의 폐와 늑막에 전이되신 분, 이분도 뭐 1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분이었고, 이렇게 이제 CT상으로 이렇게 좋아집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거의 2년 다 됐습니다. 이분도 대장암에서 폐로 전이되신 분, 이분도 1년 반 됐는데 재발 전이 없이 잘 생활하시고요. 아주 건강하시고, 이분 대장암에서 간으로 전이되신 분, 이분도 지금 뭐 건강하게 또 암이 간에서 재발된 거죠. 그래서 또 암 수술하고 또 지금 아주 스테이블합니다. 이런 게 저희가 이런 게 이제 이분은 항암 치료와 전염물을 같이 병행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가장 나온 의사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잘 맞는 항암제가 있으면 같이 또 병행하게 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종양이 좀 빨리 진행되거나 좀 이렇게 이게 저희들이 하는 자연치유나 전염물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좀 급한 불을 좀 꺼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같이 씁니다. 폐암 환자분, 폐암 4기 분입니다. 이분도 뭐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셨고요. 이런 게 이렇게 좋아졌고요. 면역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직장암, 수술항암 방사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신 분, 이분은 위암, 수술항암 방사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신 분, 이런 분들도 반 이상 줄어서 건강하게 잘 유지 관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런 통합의학적인 치료가 삶의 질도 높이고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생면도 영장하고요. 5년 생존율도 훨씬 높습니다. 3대 요법보다 치료율도 훨씬 높고요.
제가 가끔 데이터를 내는데 저희가 이제 3개월 이상 입원 치료하신 분들 보면 평균 한 20-30%들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CT상에서 암 사이즈가 줄거나 그대로거나 이런 게 20-30%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 장기 생존율도 꽤 높습니다. 저희가 오는 분들이 사기암이 67%예요. 이분 중에 지금 4년 동안 잘 살고 계신 분이 55명이나 됩니다. 이 분화요법 병행해서는 더 치료율이 한 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유전자 분화요법을 해서 한 20% 되는 치료율이 한 4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도 경주에 있는 또 마을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연요법입니다. 그래서 암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억제될 때까지는 자연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소개드린 분들의 다수가 이제 그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천연물들, 유전자 분화요법까지 하신 분들의 사례입니다. 제가 좀 많이 길었죠. 늦게 와가지고 또 길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